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2025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바로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서울권 부동산 투자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은 여기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은 여기 보시는 서울 도시 공간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20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밑그림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도시 공간 포털 같은 경우에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외에도 여기 이렇게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즐겨찾기 하셔서 한번 틈나는 대로 꾸준히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너무 기니까 기본계획이라고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계획의 가장 큰 7가지 핵심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 5가지 정도가 주요 내용인데요.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위 2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행 일상권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 공원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개발 계획에 있어서 서울시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고, 한강은 기존의 관리 중심에서 활용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가 상징거리의 보행로와 녹지축,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2가지 내용 모두 결이 같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 용산, 한강을 잇는 국가 상징거리를 녹지 생태 가로로 재편하면서 한강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인데요. 파리 상젤리제 거리를 표방해서 만드는 국가 상징거리는 보행 친화적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보행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심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범폐율을 낮춰야 합니다. 차로를 줄이면서 보행자들의 휴식 공간과 녹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 어디에서든지 녹지 공간으로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큰 개념인 녹지축을 활용한 보행축이 국가 상징 거리를 만들었고, 그 세부적인 계획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행축을 만들려면 차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차도는 차도대로 줄이면서 범폐율도 낮춰야 하는데, 기존 상업지역의 용적률로는 추가적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B 형태의 상업지역을 품고 있는 지역은 용적률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노선형 상업지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국가 상징 거리 때문에라도 탄력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박 소장입니다. 추가적으로 TDR이라고 하는 용적률 거래제도 역시도 서울시에서 도입을 위한 용역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TDR이 뭐냐면 용적률이 1000%인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로 300%만 사용을 했다면 나머지 700%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로 주변에는 아무래도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에 관한 민간 참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도입이 되면 보전지구 등에서도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눠서 조금씩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기본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강변의 가치는 이미 부의 지도라고 불릴 만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의 경우에는 한강 접근성을 일반에 오픈하는 게 핵심입니다. 반포, 잠실 재건축 모두 한강변으로 가는 도보 접근성을 일반 개인들에게 오픈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비록 입주민들의 사유 공간이지만 기부 체납과 공공 통행시설 확보를 통해서 서울시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진행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얼마나 한강공원과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위 내용을 보고 여기서 저는 한강변 덮개공원에 대한 이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포주공은 이미 기부 체납을 통해서 서울시의 허가를 얻었거든요. 한강청이 제동을 걸어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한강변, 한강공원 그 자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포주공을 통과하는 보행로를 만들 거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의 한강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서울시에서는 덮개공원 진행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투자 계획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되니까 투자의 지침서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세 가지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의 키워드는 지하화입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들, 특히 교통 분야에서 지하화 사업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요. 연계성과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지하화하면서 그 위에 지상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로 들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가 되고 공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서울시의 목표는 자족 기능의 향상입니다. 자족 기능이 향상이 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하화되는 공간과 개발 예정 공간을 합쳐서 복합 업무 시설로의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동 아레나 사업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생된 계획이 바로 동북권 개발 계획인 동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입니다. 동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와 화이트 사이트입니다. 현재 강북권, 특히 노원구 쪽에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화를 통해서 공원이 생기면 노후 주거지는 개선이 될 거고요. 자족 기능을 위해서라도 일자리의 공급은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일자리의 공급을 위해서는 화이트 사이트라고 해서 용도 지역에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사업자가 원하는 용도로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강북권의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도심 공간의 활용은 지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UAM이라고 해서 이제 드론 택시가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도심 접근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론 택시의 핵심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업무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의 기능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이 올해 2025년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용산까지의 시범 노선이 생기고요. 김포공항 주변에는 모빌리티 첨단 산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마곡 광역중심과 기능적으로 연계를 해서 김포공항, 마곡, 상암 수색을 잇는 서남권 감성문화 혁신축을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연계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인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장성은 부동산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확장성이 단절된 지역은 항아리 상권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곡은 기본 계획에서 7광역 중심 중 하나의 지역입니다. 입지상 살펴보면 목동보다 더 상위 지역인데요. 목동은 현재 학원가로서 학군지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개발 계획에서만큼은 마곡이 잠재력이 더 높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에 뭔가 더 들어설 여지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요 거점별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